농업의 변화와 공업 발달 문제 해설하겠습니다. 1번 표는 우리나라의 농업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1970년에서 2017년으로 가면서 나타나는 변화를 그림의 기역 미음에서 고른 것은 우리가 전업농가와 겸업농가를 더한 게 총 농가 수고요. 그 다음 경지 면적을 나타내고 있네요. 그런데 경지 면적이 줄어든 걸 봤더니 230에서 162로 그렇게 많이 줄어든 건 아닌데, 전체 농가 수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죠.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경지 면적이 줄어든 것보다 농가가 더 빠르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농가당 경지 면적은 감소하는 중이다. 그걸 확인할 수 있죠. 일단 문제에서는 겸업농가 비율을 물어봤네요. 겸업농가 비율은 전체에서 겸업농가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 굳이 계산해 볼 필요 없죠. 이때에 비해서 얘는 절반 정도로 줄었는데 얘는 절반보다 더 많이 줄었으니까 겸업농가 비율은 얘가 높은 방향으로 이동하겠네요. 그 다음에 농가당 경지 면적은 방금 했던 거죠. 경지 면적이 농가 수보다는 조금 느리게 줄어들었으니까 얘도 넓어지는 쪽으로 이렇게 변했을 거고, 두 개 다 해당하는 건 리을이 되겠네요. 정답은 4번. 2번 문제. 그래프는 세 지역의 농업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 달을 지도에 AC에서 고른 것은 세 지역을 봤더니 여러분들 이 지역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알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곳의 위치가 어떤 특성이 나타나느냐, 그것만 파악하시면 되거든요. A 같은 경우에는 서울 바로 옆에니까 근교 농촌 지역, 그래서 겸업 농가 비율이 좀 높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농가당 경지 면적은 조금 좁은 편일 거예요. 땅 가격이 지가가 좀 높다 보니까요.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전라도에 있는 평범한 지역이라서 얘 같은 경우에는 아마 벼농사를 많이 지을 거고요. 평야 지역이니까. 그리고 얘는 여기 수도권보다는 겸업 농가의 비율이 낮겠죠. 그것도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경상북도 지역인데, C하고 B는 전통 농업 지역인 건 똑같지만 여기는 논농사가 많을 거고요. 벼농사가 많을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은 상대적으로 밭농사 또는 경상북도니까 과수원의 비율이 높겠죠. 그렇게 해서 지역을 찾으시면 돼요. 먼저 겸업농가 비율이 나와 있는데 가가 제일 높으니까 아마 수도권 지역일 거다. 참고로 A는 하남이라는 곳이에요. 좀 확대해서 보면은 한강의 남쪽에 있는 행정구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겸업농가 비율을 보고 풀어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 여기 밭 면적 비율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가는 일단 제외하고 나하고 달을 봤더니 밭 면적 비율이 나는 한 20%밖에 안 되는 거죠. 논이 80%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가 C예요, C. C는 여러분들 이름도 외워두셔야 될 것 같아요. 김제라는 곳인데 우리나라 논농사 지역을 정말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곳이에요. 벽골제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옛날 저수지 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지평선 축제라고 하는 정말 완전히 팽팽하니까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는 곳이고요. 기억 좀 해두시고요. 다는 이제 그 중간쯤 해당하는데 경상북도다 보니까 밭 면적 비율이 서부 평야 지역보다는 넓다. 지역 이름은 의성이라는 곳인데요. 이름을 외워두면 좋고, 이름을 좀 외우기 부담스럽다기보다는 잘 안 외워진다. 그냥 평범한 경상북도 농촌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답은 그러면 A, C, B니까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그래프는 세 도의 작물별 재배 면적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 달을 지도에 AC에서 고른 것은 근데 이 문제는 여기 밑에 있는 이 추가 설명 있죠. 이걸 좀 꼼꼼하게 봐야 돼요.
사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렇게 별표하고 설명이 나온 건 이걸 반드시 고려해야 정답이 나오기 때문에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이게 없으면 없어도 되면 굳이 이렇게 군더더기 있게 문제를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봤더니 벼, 맹류, 채소, 과수의 노지 재배 면적의 합을 100%로 했을 때 각 작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자, 그래서 여기에는 시설 재배가 없는 거죠. 자, A, B, C를 봤더니 A는 시설 재배를 많이 한다 그랬는데 시설 재배를 뺐어요. 그럼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자, 특히 비닐하우스나 유리 온실에서 채소를 많이 재배할 텐데 여기서 재배하는 채소는 잡히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감안하고 가나 다를 구분하셔야 돼요. 자, 일단 여기에서 선생님은 뭐부터 볼 거냐면 맹류부터 볼 거예요. 맹류는 우리 남부 지방에서만 겨울이 온화한 곳에서만 상대적으로 보리를 재배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주도랑 그다음에 전라남도랑 전라북도랑 경상남도에서만 맹류가 존재감이 있다. 물론 제주도는 그루가리로 심는 건 아니지만요. 근데 여기에서는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맹류가 존재감이 있는 나가 전라남도 C가 되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가하고 다를 비교해 봤더니 이제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과수에서 큰 차이가 나죠. 자, 우리나라는 어디서나 벼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강원도처럼 굉장히 그 논농사의 비율이 낮으면 또는 제주도처럼 거의 제로에 가까우면 그거 가지고는 이제 구별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지역은 굳이 벼농사 가지고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특징이 뚜렷한 거 가지고 구별하는 게 옳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과수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죠. 채소는 별로 차이가 안 나지만.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과수, 과일로 유명한 곳은 제주도하고 경상북도. 경상북도는 전체 과수 면적이 우리나라 넘버1. 그 다음에 제주도는 지역 내 비중이 넘버1. 그쵸? 잘 구별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거 보고서 다는 B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가는 A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만약 시설 재배 면적을 합한다. 그러면 여기 경기도는 채소의 면적이 훨씬 넓어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 노지 재배 면적의 합이라는 거 설명했던 거예요. 자, 정답을 찾아보면 A, C, B가 되겠네요. 정답은 2번. 자, 4번 문제. 다음 글의 기역,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산업화와 도시화로 농업 인구가 감소하고 이촌 향도 현상에 따른 청장년층 유출이 주요 원인이다. 맞죠? 노인들은 이동하는 게 굉장히 적고요. 물론 유소년층은 부모님 따라서 이동하니까 청장년층 유출이 주요 원인이다. 기역은 옳은 설명. 그 다음 니은 이러한 현상은 노동력 부족, 해결 방법 중 하나로는 기계를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면 되겠죠. 옳은 설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식량 작물의 자급률도 빠르게 감소하였다. 쌀은 식량 작물 중에서 자급률이 가장 낮다가 아니라 가장 높다. 그리고 쌀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식량 작물은 자급률이 낮았었죠. 쌀을 포함해서 20%가 조금 넘었고 쌀을 제외하면 훨씬 더 낮아질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정말 미비한 수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리을 지리적 표시제는 농산물 및 가공품이 지역의 특산물임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맞는 설명이죠. 기역, 니은, 리을이 정답이겠네요. 4번 넘어갈게요. 5번 문제 이제 공업으로 너무 바뀌었네요. 다음 자료의 기역, 미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기역, 섬유, 의복은 니은, 제철 자동차보다 자본 기술 집약적이다. 설명이 잘못됐죠? 노동 집약이다. 여기서 집약이란 말은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이 주로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무엇이 필요하냐, 그런 의미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철이나 자동차는 선생님이 내용 설명에서 공장 사진들을 보여줬잖아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래서 자본이 없으면 자동차나 또는 제철은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본 집약 공업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 니은, 디귿은
천연 자원이 부족하여 해외에서 수입한 원료로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가공 무역이 발달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요 공업 지역이 해안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원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중화공업은 내륙이 아니라 해안가, 특히 남동임의 공업 지역에 있다. 리을이 영남권을 중심으로 공업이 발달했다. 원인 중 하나는 정부 주도의 수출 지향 정책이다. 또는 성장 거점 개발 방식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라고 바꿔 말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미음, 대기업은 사업 채수 비율에 비해 종사자 수와 출하액 비율이 높음, 공업의 이중 구조라고 한다. 옳은 설명인데요. 그런데 이건 지금 사실 깔끔한 내용은 아니죠. 자, 대기업은 사업 채수 비율은 당연히 낮아요. 대기업은 많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대기업은 보통은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한 회사당 종사자 수가 원래 많아요.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비교하면 사업 채수 비율에 비해서 종사자 수와 출하액 비율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자체를 공업의 이중 구조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용 설명에서 자세히 이야기했던 것처럼 1인당 따지는 거예요. 1인당. 한 사람당. 똑같은 사람인데 대기업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1인당 출하액이 높고요. 중기업, 소기업은 1인당 출하액이 낮더라. 자, 사람의 능력치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닐 텐데 1인당 출하액이 뭐 2배, 3배, 심지어 4배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건 뭔가 불합리한 게 지금까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이런 표현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여러 중소기업에 하청을 주죠. 하청이 뭔지는 알죠? 외부 업체에 맡기는 거긴 한데 아래 하자를 쓰는 것처럼 자기 밑에 있는 자기보다 조금 규모가 작은 그런 회사한테 맡기는 걸 하청이라고 불러요. 그 과정에서 대기업은 자기가 하는 거에 비해서 이익을 많이 취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약간 불합리한 구조를 나타내는 단어가 이중 구조예요. 그래서 좀 깔끔하진 않아요.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 아무튼 정답은 5번 넘어갈게요. 자, 6번. 그래프는 권역별 제조업 출하액과 사업 채수 비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다 권역으로 오른 것은. 자, 이 문제는 좀 중요하다고 체크를 좀 해두세요. 자, 앞에서 다뤘던 내용이긴 하지만 그게 그래프로 처음 나온 거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2000년하고 2017년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사업 채수를 봤더니 나가 가다 나머지 지역보다 월등히 많죠. 사업 채수가 많은 건 수도권이 될 거예요. 수도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건 영남권. 자, 그런데 이제 영남권은 사업 채수 비중은 수도권보다 확실히 낮지만 출하액을 봤더니 2000년에는 조금 더 높았고 2017년에는 거의 같긴 하지만 여전히 수도권보다 영남권이 출하액이 더 많아요. 자, 그 까닭은 수도권보다 영남권이 상대적으로 대기업 중심이라 그래요. 중화공업이 발달해 있으니까, 자본집약 공업이 발달해 있으니까. 그쵸? 자, 이제 거의 엇비슷하기 때문에 이걸 외우는 게 뭐 그런 답을 찾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정보는 아닐 테지만 아직까지는 영남권의 출하액이 수도권보다 더 많다라고 외워두세요. 자, 그 다음에 다는 나머지 하나인 충청권이 될 텐데, 자, 충청권은 여기에서 이제 뭘 알 수가 있냐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출하액의 증가율, 그 다음에 사업 채수의 증가율이 월등히 높죠.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수도권 지역에 있던 공장이 충청권으로 이렇게 분산되고 있다. 그거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답을 찾아보면 가는 영남권, 나는 수도권, 그 다음에 다는 충청권 이렇게 찾아보면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다음 자료는 공업의 입지 유형을 정리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는 생산비에서 노동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노동비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공업을 노동지향 공업이라고 부르죠. 인건비가 중요하니까, 노동비가 중요하니까 노동비가 싼 지역으로 이동한다. 거기에 공장이 들어서려고 한다. 그 다음 나는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원료를,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왠지 원료 지향형 공업일 것 같지만 해외에서 수입하는 공업이다. 얘는 운송수단이 바뀌는 지점, 그걸 우리가 적환지라고 불렀고요. 자, 우리나라는 이제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배하고 육상교통하고 바뀌는 지점이 해안가에서 보통은 항구라고 말을 하지만 다른 지역도 얼마든지 적환지가 될 수도 있어요. 공항도 적환지인 거죠. 공항까지 갈 때는 주로 육상교통을 이용하는데 거기서는 비행기로 바뀌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도로하고 철도하고 바뀌는 지점도 적환지예요. 그런데 이제 단순하게 외우는 친구들은 적환지는 항구야 뭐 그런 식으로 외우다 보니까 나중에 약간 헷갈리고 오개념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뭐 어려운 단어 아니니까 정확하게 좀 체크 좀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다는 한 가지 원료로 여러 제품을 생산하는 계열화된 공업인데, 자, 여기에는 이제 조립이란 말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원료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만드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건 석유화학이죠. 석유화학, 그냥 화학이라고도 하고 선생님은 지금 석유화학이라고 적을게요. 자, 그 다음에 기억은 제품 생산에 많은 부품이 필요한 조립형 공업이다. 자, 여기에 대표적인 건 자동차, 그 다음에 배 만드는 조선, 기타 운송 장비로 표현이 된다 그랬었죠. 자, 이런 다에 해당하는 건 한 곳에 모였을 때 이익이 난다. 자, 그래서 집적 지향이죠. 집적 지향.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라는 제조 과정에서 원료의 무게나 부피가 감소한다. 그러니까 원료를 제품으로 만든 다음에 제품을 나르는 게 운송하는 게 운송비가 적게 든다. 그래서 얘는 원료 산지에 공장이 입지하려고 그런다. 원료 지향 공업이 되죠. 그다음 많은 운송비에 비해서, 그러니까 운송비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고요. 부가가치, 새로 얻어지는 가치, 이익이 큰 공업이다. 자, 얘네들은 입지 자유형이고요. 반도체, 첨단 산업, 의약품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게 되겠죠. 자, 정답을 찾아보면 가는 적환지에 입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아니고요. 인건비가 싼데 노동비가 저렴한데. 나는 남동임의 공업지역보다 수도권 공업지역에 출하액이 많다. 우리 적환지에 발달한 대표적인 공업지역은 남동임의 공업지역. 그래서 남동임의 공업지역이 수도권 공업지역의 출하액보다 많다. 얘는 옳은 거 고르는 거죠. 보다라 그랬으니까 지금 수도권이 더 크다 그랬으니까 얘는 지금 설명이 잘못됐죠. 자, 여러분도 이제 선생님 강의 좀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게 하루가 거의 끝나가는 오후에 찍을 때는 이게 약간 실수가 있더라고요. 뭐 곧바로 잡아줄 테니까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다의 기억에 대한 사례로 석유화학 공업을 들 수 있다. 아니죠. 자동차나 조선을 들 수 있다. 라의 니은은 원료 운송비가 제품 운송비보다 비싸서 원료 산지에 주로 입지한다. 원료 지향 공업이다. 옳은 설명이네요. 4번이 정답이고요. 자, 많은 나보다 원료와 제품 운송비가 공업 입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아니죠? 자, 여기는 운송비 자체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틀린 설명이고요. 얘는 적환지, 운송비가 중요한 공업에서 말하는 거고, 원료 지향도 마찬가지로 운송비가 중요한 공업에서 따지는 거였잖아요. 정답은 4번 넘어갈게요. 자, 8번 그래프는 세 제조업의 시도별 출하액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AC 지역으로 오른 것은, 자, 이건 여러분들 복습을 좀 꼼꼼하게 했어도 단번에 외워지는 게 아니라 잘 안 풀릴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계속 내용을 문제를 보고 나중에 보는 게 아니라 복습하면서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빨리빨리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정말 자신감이 생겼을 때
정말 내가 얼마만큼 공부했는지 알아보려면 다른 문제 풀어보면 되는 거니까요. 자, 아무튼 볼게요. 자,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는 그냥 첨단 산업이라고 봐도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나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 경기도다. 자, 다른 공업에 비해서 주민들의 거부감이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얘는 돈을 많이 가져다 주니까 경기도에 얼마든지 입지할 수가 있는 거죠. 경기도고요. 그 다음에 2등은 굳이 여기서는 뭐 딱 외워서 풀 수는 없지만 경상북도, 구미가 있는, 근데 여기서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C는 충청남도인데, 자, 충청남도는 이제 수도권이랑 가깝다 보니까 여기도 얼마든지 첨단 산업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수한 인력, 그런 사람들이 지방 멀리까지 가기에는 좀 부담스럽거든요. 자, 아무튼 얘는 일단 포인트는 경기도라는 거 알아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1차 금속은 제철이 대표적인데 포광당, 포항, 광양, 당진. 그 다음에 이걸 시도별로 구분을 하면 포항이 있는 경상북도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광양이 있는 전남, 그 다음에 당진이 있는 충남이에요. 자, 그러면 나오죠. A는 경기도, A는 경기도, B는 경상북도, 경상북도, C는 충청남도.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자동차 및 트레일러를 보면 2등하고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 경기도가 1등이라 그랬었죠. 경기도 여기저기에 자동차 공장이 있으니까. 그 다음 울산은 현대 자동차 공장이 있어서 굉장히 비율이 높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C는 충청남도. 자, 충청남도에는 우리가 완제품 공장도 있지만 부품 공장들도 많아요. 그 다음에 경상남도는 뭐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광주 기억해야 된다 그랬었죠. 우리가 광주가 모든 공업에서 순위권에 있는 건 자동차 및 트레일러밖에 없으니까 광주 기아 타이거즈. 자, 정답은 1번 넘어갈게요. 수능 실전 문제. 수능 실전 문제. 1번.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는 우리나라의 농업 변화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농가 인구 및 농가의 변화는 우리 내용 설명에서 나왔던 그래프 그대로죠. 그래서 농가 인구는 되게 빠르게 줄어들었고요. 농가 수는 상대적으로 더디게 줄어들긴 했지만 70년하고 비교하면 현재는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죠.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근데 어쨌든 농가 인구가 더 빨리 줄어들었다 보니까 농가당 인원수, 한 가구당 몇 명이나 되느냐. 농가당 인원수는 당연히 많이 줄어들었죠. 자, 그 다음에 농촌 인구 구조의 변화. 유소년층은 많이 빠르게 줄어들었고요. 노년층은 65세 이상은 엄청 증가했고요. 자, 그 다음에 경지 면적의 변화. 자, 얘는 좀 조심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이런 그래프에서 실수 많이 해요. 자, 여기 단위를 봤더니 비율이잖아요, 비율. 그래서 급하게 보면서 예를 들면 경지 면적을 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헥타르니까 실제로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얼핏 보니까 밭을 봐봐요. 밭을 봤더니 윗부분이 밭인데 밭이 점점 증가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하지만 논하고 밭하고 상대적인 비율을 따졌을 때 밭의 비율이 증가하는 거지. 전체 경지 면적이 빠르게 그래도 줄어들다 보니까 얘가 밭 자체도 면적이 줄어드는 거예요. 밭은 좀 천천히 줄어들고 논이 훨씬 빨리 줄어드는 거죠. 두 개를 더했더니 줄어들지만. 됐죠? 조심하셔야 돼요. 비율이냐 아니면 양이냐 맨날 헷갈리는 거라서 조심조심 또 조심하세요. 자, 기억. 1970년보다 2017년 밭의 면적이 넓다. 방금 말한 거죠. 자, 1970년하고 2017년하고 밭을 봤더니 별 차이가 안 나는데 비율을 봤더니, 하지만 전체 경지 면적이 뭐 절반까지 줄어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눈에 띄게 좀 줄어들었죠. 얘가 한 230에서 얘가 160 정도로 줄어들었으니까 거의 3분의 2로 줄어들었네요. 그러니까 밭의 면적 자체도 줄어들었다. 그 다음 니은. 1970년보다 2017년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다. 이게 노년층이라는 것만 알면 되는 거죠. 옳은 설명. 1970년부터 2017년에 농가당 인구는 증가가 아니라 감소. 자, 이건 굳이 계산 안 해봐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리을. 1990년부터 2017년에 논의 면적은 감소하였다.
옳은 설명이죠. 자, 논의 비율은 별 차이가 없지만 그 사이에 경지 면적 자체가 3분의 2 정도로 줄어들었으니까, 그래서 니은 리을이 정답이니까 4번이 되겠네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 2번 문제. 자, 우리 2번 같은 문제는 이제 문제를 보고 계속 복습을 하면 되지만, 만약에 정말 실전에서 내신 문제나 수능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럼 절대 당황하면 안 돼요. 자, 선생님이 여러 번 하는 말인데, 내가 모르는 내용이 나왔다. 근데 그걸 막 그 시험 시간, 우리 수능으로 치면 30분이란 말이에요. 30분 동안 아무리 고민해도 내가 모르는 걸 알 수 있게 되진 않아요. 그쵸? 그래서 모르는 건 모르는 거고, 그 다음에 문제를 이렇게 보다 보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도 내가 모르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심지어 선생님도 가끔 모르는 게 나오기도 해요. 하지만 문제를 풀 때, 정답을 찾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공부를 충분히 열심히 한 학생이라면 자신감을 가져도 돼요. 내가 공부한 거,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얼마든지 정답을 찾을 수 있다. 당황해봤자 나만 손해다. 그쵸? 자, 일단 볼게요. 그래프는 내 작물의 재배 면적 비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D 작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수치는 전체 경지 면적에서 각 작물의 재배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임. 그 다음에 노지 재배 면적만 고려한다. 이것도 노지라고 제한을 걸어놨네요. 자, 봤더니 2017년 온날을 봤더니 A, B, C, D를 따졌을 때 A가 독보적으로 비율이 높죠.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면적에서 재배하는 작물은 벼예요, 벼. 그래서 A는 벼고요. 그 다음에 벼하고 이제 쌀하고는 거의 섞어서 쓰기도 해요. 벼라고 하는 작물의 열매가 쌀이거든요. 그 다음 B는 다른 건 상대적으로 지금 비율이 증가했죠. 그건 B가 많이 감소해서 그런 거예요. A, B, C, D를 더했을 때 100%니까 얘가 감소한 만큼 다른 건 상대적으로 늘었겠죠. 그럼 B는 그 사이에 되게 많이 줄어든 건데 얘가 맹류가 되겠죠. 맹류는 보리. 자, 원래는 벼하고 그루가리 작물로 많이 심었으나 지금은 사람들 보리밥 잘 안 먹으니까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별미로 먹는 정도니까. 그쵸? 그 다음에 C하고 D는 여러분들 어떤 게 과일이고 어떤 게 채소일까? 자, 앞에서 말한 이유가, 자, C하고 D는, 그쵸? 앞에 있는 그래프를 꼼꼼하게 정말 보지 않았다면 사실 구분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쵸? 그래서 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도 굳이 채소냐 아니면 과수냐 그거 구별할 걸 요구하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쓸데없이. 자, C가 채소고요. C가 채소고 그 다음에 D가 과일이에요. 과일, 과수. 이렇게 일단 구분을 좀 해놓을게요. 자, 굳이 이제 채소하고 과수하고 왜 과수가 상대적으로 비율이 빠르게 증가했느냐 이렇게 말을 하자면, 자, 우리가 채소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고기를 먹든 아니면 그냥 상추를 먹든 또는 배추, 김장 같은 거 담궈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 어느 정도 먹는데 우리가 과일이라고 하는 건 채소에 비해서는 사실 키우기가 조금 만만치 않아요. 밭에다 보통 심어야 되는데 우리가 과일하고 채소, 주로 무나 배추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식량에 가까운 거, 반찬에 가까운 거, 그건 당연히 채소가 되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밥하고 반찬이 있어야 되니까 그때도 채소는 어느 정도 재배한 데에 비해서 과일은 이제 생활 수준이 많이 나아지면서 잘 살게 되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반찬이냐 아니면 간식이냐 그렇게 구분해도 될 것 같아요. 뭐 선생님이 방금 생각한 거긴 한데 아마 맞는 추론인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자, 1번. A의 재배 면적은 최근 증가하고 있다. X. 지금 상대적인 비율인 거지. 재배 면적은 감소하고 있죠. 우리나라 경지 면적 자체가 감소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C는 주로 논에서 재배된다. X. 채소는 밭. A는 B보다 1인당 소비량이 많다. 얘가 옳은 설명이죠. 사람들은 보리보다 쌀을 훨씬 더 많이 먹는다. 그 다음 C는 주로 B의 그루가리 작물로 재배된다. X. A하고 B가 서로 그루가리 작물인 거죠. D는 A보다 영농의 기계화에 유리하다.
자, 여러분들 뭐 실제로 농사를 짓는 걸 보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벼라고 하는 건 논에 일정하게 심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벼를 심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벼를 수확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사람 손이 거의 가지 않거든요. 대부분 기계로 다 끝내요. 하지만 밭작물이라고 하는 건 사람 손이 정말 많이 가요. 밭 작물마다 크기나 모양이나 뭐 수확하는 방법이나 전부 다르기 때문에 사람 손이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도시 주변에서 쌀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대부분 채소를 지으려고 하는 이유는 돈이 많이 되니까. 힘은 들지만 그런 이유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5번은 설명이 잘못됐네요. 넘어갈게요. 3번 문제. 자, 표는 도별 농가 수와 전업 겸업 농가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 문제에도 별표를 좀 해주세요. 자, 앞에서 나와 있는 자료만 가지고는 각 도별, 농업이니까 우리 광역시나 특별시는 농업을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도시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각 도별 특징을 이렇게 정리하기 할 만한 자료가 없었는데 마침 여기에 도별로 지금 쭉 정리가 돼 있잖아요. 자, 특징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겸업 농가 비율이 높은 곳 한 3군데만 찾아볼게요. 유난히 높은 곳. 그 다음에 여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고. 그 다음에 여기가 50%가 넘어서 겸업 농가 비율이 높네요. 자, 일단 제주도가 겸업 농가 비율이 높은 건 되게 쉽죠. 관광지니까 농사도 지으면서 뭐 이렇게 물건도 팔고, 물건이라기보다는 이게 자기가 수확한 것도 팔고, 그다음에 음식점도 하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어떤 서비스업도 할 수 있는 거고, 민박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강원도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강원도도 유명한 관광지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겸업 농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근데 제주도가 더 높죠. 자, 그런데 C는 강원도와 제주도가 아닌데 얘가 겸업 농가의 비율이 높은 건 경기도의 특징이에요. 경기도의 특징. 그렇죠? 정리 좀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A하고 B는 남아있는 게 경상북도하고 전라남도인데 자, 얘는 반대로 전업 농가의 비율이 높은 곳을 한번 꼽아보면 여기가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높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60이 넘어가니까 높은 거죠. 전업 농가가. 쉽게 말하면 정말 촌락의 성격이 강한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우리 이기상 선생님은 깡촌 삼형제라고 부르는데 정말 시골 특성이 강한 곳.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깡촌을 대표하는 곳은 경상북도예요. 경상북도. 사실 우리가 영남 지방을 하나로 묶으면 다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지기 쉽지만 남동 임해 공업 지역에 공장이 많아서 그쪽이 상대적으로 잘 사는 거지. 경상북도 쪽을 보면은요, 포항하고 구미밖에 없어요. 면적은 되게 넓은데.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는 대구가 경상북도에 포함됐지만 대구는 지금은 광역시니까 떨어져 나간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경상북도가 의외로 농촌 촌락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그거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상북도가 면적이 되게 넓죠. 그리고 인구도 좀 많은 편이라서 농가 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아요. 이것도 좀 알아두세요. 됐죠? 자, 그 다음에 B는 나머지 하나인데 전남이 되겠죠. 전남, 전북까지 당연히 깡촌의 이미지가 강하다. 그렇게 구분을 해놓으시면 되고요. 자, 정답을 찾아보면 A는 경북, 그 다음에 B는 전남. 답은 나왔네요. 정답은 4번 C가 경기가 되겠네요. 됐죠? 체크 좀 해두시고 수치 외운다기보다는 한 번만 더 봐주세요. 자, 4번 문제.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라는 경기, 경북, 전남. 자, 4번 볼게요.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라는 경기, 경북, 전남, 제주 중 하나이고 A, D는 벼, 과수, 맹류, 채소 중 하나임. 자,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게 되게 많네요. 자, 이런 문제일수록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어느 지역이 특징이 뚜렷한지,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하나씩 지워나가거나 확인해 가는 과정. 그러면 아무리 복잡해도 쉽게 어렵지 않게 정답을 찾을 수 있어요. 자, 왼쪽 거부터 볼게요.
자, 왼쪽 걸 봤더니 논밭의 면적 비율이고요. 경지 면적이 나와 있네요. 자, 이 중에 라는 너무나 쉽죠. 라는 밭이 거의 100%니까 제주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하고 다는 경지 면적 자체가 넓은데 가는 충청남도 전라북도만큼은 안 되지만 논 면적 비율이 높아요. 지역 내에서. 자, 논 면적 비율이 높다? 서부 평야 지역이란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서부 평야 지역이긴 하지만 논농사보다는 서울 근처에서는 비닐하우스, 시설 재배, 밭농사를 많이 지으니까 얘 라는 전라남도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경기도하고 경상북도는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여기 경지 면적을 보고서 넓은 게 경상북도라는 것도 아마 구분할 텐데 왜냐면 경상북도가 워낙 넓잖아요. 우리나라 도 중에 제일 넓은 데가 경상북도예요. 근데 우리가 아직 거기까지는 내공이 쌓이지 않았을 테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놔두고 오른쪽 거 한번 봐볼게요. 자, 가는 전라남도니까 써주고요. 그 다음에 라는 제주도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써주고 나하고 다를 구분하면 되는데 자, 무엇부터 보면 좋냐면요. 제주부터 보면 좋아요. 자, 제주도는 논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벼를 거의 재배할 수 없겠죠. 그래서 A가 벼예요. A가 벼. 그쵸? 자, 그 다음 자, 우리 제주를 비롯해 가지고 몇몇 지역에서만 존재감이 있는 그 지역들이 경남, 전북, 전남, 남부 지역이잖아요. 제주도를 포함해 가지고 자, 얘는 그래서 맹류, 보리가 되겠죠. 벼의 그루가리 작물로 재배하는. 자, 이렇게 구분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특징이 뚜렷한 곳이 어디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강원도를 눈여겨보는 것도 괜찮아요. 강원도는 고유 평탄면이 워낙 이렇게 많으니까 거기에서 고랭지 농업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에 비해서 우리가 강원도 하면 딱히 과일이 생각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원도가 지역 내에서 상대적으로 더 면적이 넓은 게 채소의 채소, 조금인 건 과일, 과수고요. 자, 그래서 B가 과수고요. C가 채소가 돼요. 됐죠? 자, 정말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가 이게 과수라 그런다면 제주도 내에서 비율이 높다. 맞죠? 자, 그 다음에 한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유난히 지금 비율이 높은데 그럼 아마 얘는 경상북도가 되겠구나. 이것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D가 만약에 채소라 그런다면 제주도에서 채소 많이 재배하는 거 맞아요? 주로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추워가지고 채소를 재배할 수 없을 때 제주도는 늦 가을부터 봄 사이에 채소를 얼마든지 재배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채소의 비율이 또 상대적으로 높은 곳이 여기가 되겠네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라남도, 제주도와 마찬가지로 남해안 지역은 겨울이 온화하니까 다른 지역은 추워서 채소를 재배할 수가 없을 때 전라남도는 채소를 재배해서 비싼 값에 팔 수 있다. 어느 정도 이것도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 나는 남아있는 하나 경기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1번 가는 경기이다. 가는 전남이고요. 나는 경기는 채소보다 과수 재배 면적이 넓다. 자, 이건 구분하기만 하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거꾸로 되어 있고요. 다는 경상북도는 라 제주보다 과수 재배 면적이 넓다. 얘가 옳은 설명이네요. 자, 지역 내 비중만 보면 제주도보다 경상북도가 비율이 좀 낮아요. 많긴 하지만 경지 면적 자체가 얘는 300에 가깝고 제주는 100에 가깝잖아요. 면적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다 보니까 과일을 재배하는 면적이 제일 넓은 건 경상북도, 지역 내에서 비율이 제일 높은 건 제주도. 앞에서 여러 번 강조했던 거예요. 자, B는 주로 C의 그루가리 작물로 재배한다. 이건 A하고 C의 관계고요. 그 다음에 A의 1인당 소비량은 과일의 1인당 소비량은 증가 추세. 그 다음에 D의 1인당 소비량은 감소가 아니라 채소도 점점 건강을 생각해서 많이 먹는 중이죠. 물론 육식만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자기가 육식동물인 줄 아는 친구들. 사실은 선생님 조카들도 그래서 뭐 탓하거나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고 그냥 그런 친구들이 있다고요. 넘어갈게요. 정답은 3번이었던가요? 그렇죠. 정답은 3번이었죠. 그 다음 5번.
지도는 새 시도의 제조업 규모별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에 해당하는 지표로 옳은 것은 자,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뭘 봐도 상관은 없는데 대기업을 보는 게 훨씬 쉬울 거예요. 우리한테 좀 익숙한 개념이니까. 자, 대기업만 이렇게 놓고 봤더니 뭐 나머지 지역을 봐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일단 울산을 한번 봐볼까요? 울산을 봤더니 나는 대기업이 차지하는 게 일단 굉장히 적은데 얘는 지금 절반 이상이 됐고요. 얘는 지금 4분의 3이 넘었죠. 그렇죠? 그럼 이제 거의 직관적으로 얘는 대기업의 사업체 수겠구나. 저기 사업체 수 하나밖에 없네? 이미 답이 나와버린 건가요? 자, 일단 대기업은 회사가 당연히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대기업은 어쨌든 종사자 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종사자 수는 사업체 수보다 비율이 더 높을 거고요. 그런데 앞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업의 이중구조, 대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공장도 이게 기계화가 잘 돼 있을 거고, 그러니까 1인당 출하액이 중소기업보다 훨씬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출하액은 종사자 수 비율보다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적은 얘가 사업체 수고요. 중간에 해당하는 게 종사자 수, 그 다음에 가장 이렇게 비율이 높은 게 출하액.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이건 다른 지역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서울 한번 봐볼까요? 자, 대기업 숫자는 뭐 있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종사자 수는 이것보다는 비중이 높아졌죠. 그 다음에 출하액은 당연히 이것보다도 비중이 더 높아졌고, 어느 지역을 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울산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대기업 중심이다 보니까 지금 울산을 본 거예요. 됐죠? 넘어갈게요. 6번 문제. 자, 그래프는 세 도의 제조업 업종별 출하액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를 지도에 AC에서 고른 것은. 자, 이제 이 문제는 뭐 도시별로 물어본 게 아니라 지금 도별로 물어봤죠.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앞에서 착실하게 공부를 했으면, 복습을 했으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여기에서 뭔가 눈에 띄는 걸 찾아야 될 텐데 좀 단순한 걸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나는 다른 건 거의 없고요. 화학, 그 다음에 이건 정유라 그러는데 이것만 따로 물어보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하지만 코커스 연탄 및 석유 정제품, 이게 정유고요. 코커스는 이제 우리가 석탄을 가공해 가지고 더 잘 타는 어떤 물질을 만들거든요. 그걸 코커스라고 불러요. 이제 정확히는 그거 가지고 철을 녹이거든요. 근데 포인트는 여기가 정유, 얘는 세트죠. 그냥 보통 묶어서 석유화학이랑 관련이 있다 보니까 그냥 석유화학이라고 묶어서 말하기도 해요. 자, 아무튼 여기는 석유화학이 되게 많고요. 석유 관련된 게 많고, 그 다음에 1차 금속이 꽤 비중이 크고 나머지 건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적죠. 그럼 우리가 이제 배운 공업들 잘 한번 떠올려 보면 C, 경상남도에서는 아무래도 거제도를 빼놓을 수 없겠죠. 조선. 그렇죠? 그 다음에 충청남도는 이것저것 많았잖아요. 우리가 서산에는 석유화학하고 자동차하고, 그 다음에 당진은 1차 금속 제철하고, 그 다음에 아산은 얘가 자동차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지? 첨단 산업하고 그렇게 있었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얘는 이렇게 떠올려 보면 여수의 석유화학, 광양의 제철. 전라남도는 더 이상 없잖아요. 물론 이제 목포 쪽에 그 근처에 여기 기타 운송 장비, 배 만드는 공장들이 있긴 하지만 거제나 울산에 비해서는 너무 이렇게 규모가 작으니까 앞에 내용 설명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나아가 전라남도 B가 될 거예요.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가 같은 경우에는 자, 다랑 비교해 봤더니 기타 운송 장비의 비율이 굉장히 높죠. 자, 이건 앞에서 배 만드는 거 조선이라 그랬었죠. 그 조선은 우리나라에서 딱 두 군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는 거제, 하나는 울산. 그런데 여기 울산은 없으니까 얘가 거제도가 포함되어 있는 경상남도겠구나, C겠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C 좀만 더 볼게요. 기타 기계 및 장비라고 되어 있는데 자, 앞에서 이렇게 말은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타 기계, 그럼 얘는 사실 종류가 되게 많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지도 나와 있지 않고 이것저것 다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기계 공업으로 유명한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저거만 줄게요. 하나가
창원이에요. 경상남도 도청에 있는 창원이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에 있는 안산 두 지역인데, 근데 이것까지 설명하기에는 뭐 주요 공업은 아니니까 그래서 설명하지 않았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동차 및 트레일러 뭐 이렇게 부품 공장들이 있을 거고요. 뭐 금속 가공, 전기 장비, 1차 금속 비율이 뭐 엄청 크고 그런 건 없잖아요. 공업이 발달해 있긴 하지만 정말 핵심 공업은 좀 뭐라고 말하기 힘든 그게 경상남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공부했던 주요 공업 도시들 중에 경상남도는 거제도밖에 없었어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다는 전자부품, 컴퓨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첨단 산업, 충청남도 답은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서산의 석유화학, 그 다음에 정유, 그쵸? 당진의 1차 금속, 제철, 그 다음에 뭐 아산 또는 서산 그곳에 있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얘가 충청남도에 대한 설명이다. C, B, A가 되겠네요. 정답은 5번. 자, 7번. 그래프는 새 제조업의 시도별 출하액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AC 제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섬유는 포인트가 대구고요. 1차 금속은 포항, 광양, 당진인데 여기는 이제 시도를 물어봤으니까 경상북도, 전라남도, 여기는 충청남도. 대구는 그냥 대구고요. 그다음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은 그냥 화학이라 그러면은요. 울산 적어줄게요. 울산, 여수, 그 다음에 서산. 여수는 전라남도, 서산은 충청남도. 그렇게 해서 답을 찾으시면 돼요. 자, A는 울산, 전라남도, 여수, 충청남도, 서산. 그래서 얘는 석유화학이 되겠네요. 화학이라고만 적을게요. 화학. 그 다음에 B는 경기, 경북, 대구. 대구가 있죠. 아, 얘가 그래서 섬유구나. 자, 경기도를 외우면 좀 그래요. 왜냐면 경기도는 1등인 게 여러 개거든요. 첨단 산업도 1등이고, 그 다음에 자동차도 1등이고, 그쵸? 경상북도도 이제 2등인데, 얘가 경상북도가 1등, 2등인 것도 좀 있어가지고, 대구는 오직 여기 섬유에서만 순위권에 되니까 대구를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C는 경상북도 포항, 그 다음에 전라남도 광양, 그 다음에 충청남도 당진. 여기에 커다란 제철소가 있는 거고요. 됐죠? 그래서 답을 찾아보면 A는 1960년대 우리나라 산업화를 주도하였다. B에 대한 설명이고요. B는 대량의 원료를 수입하는 적환지 지향형 공업이다. 자, 적환지 지향형 공업은 석유화학이랑 C가 되겠네요. 근데 이제 좀 엄밀하게 말하면, 자, 이게 A는 좀 뺄게요. 왜냐면, 자, 여기는 화학이잖아요. 적환지 지향형 공업은 정유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정유랑 이제 화학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같이 보통 묶어서 말하지만 정유랑 화학은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정유는 원유를 수입해야 되니까 그 새카만 석유 있잖아요. 그래서 정유가 적환지 지향 공업이고요. 화학은 직접 지향 공업인 거죠. 정유 공장 주변에. 됐죠? 그래서 여기는 C라고만 그럴게요. A는 B보다 종사자당 출하액이 많다. A는 B보다 종사자당 출하액이 많다. 얘는 옳은 설명이네요. 자, 얘는 노동 집약형,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만들어야 되는 데 비해서 얘는 화학 공장, 주로 기계로 돼 있고 자동화가 돼 있어서 사람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지만 공장이 커서 엄청난 출하액을 내요. 그래서 3번이 옳은 설명. 그 다음에 4번, B는 C보다 최종 제품의 무게가 가볍다. 경공업, 그 다음에 중공업, 얘는 화학공업. A, C 중 전국 출하액은 B가 가장 많다. 자, 섬유는 우리나라 사실 주요 공업은 아니라 그랬죠. 그런데 맨날 중화공업만 물어보면 이게 비교할 거리가 마땅치 않으니까 경공업 하나 집어 넣으려고 섬유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됐죠? 자, 정답은 3번. 그래프 8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제조업 업종별 출하액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1차 금속, 자동차 및 트레일러,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중 하나임. 자, 우리가 이제 공업 단원을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이 지도 보고 각 지역을 알 수 있어야 되고 주요 공업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여기는 울산이고요. 자동차, 그 다음 석유화학, 그 다음에 배 만드는 조선.
세 가지가 주요 공업이라 그랬어요. 자, 석유화학에는 정유를 암묵적으로 포함을 해요. 통계로 나눠서 얘기는 하지만 여기에는 어쨌든 정유를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광양이고요. 여기는 1차 금속밖에 없었죠. 맨날 그 얘기만 했잖아요. 석유화학은 그 맞은편에 있는 툭 튀어나와 있는 반도에 있는 여수였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산인데요. 아산. 자, 앞에 내용 설명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충청남도에서 제조업만 따졌을 때 3차 산업 서비스업 말고요. 제조업만 따졌을 때 충청남도 최대 공업도시예요. 종사자 수도 많고요. 출하액도 제일 많고. 그래서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서산, 당진, 아산, 천안 이렇게 네 지역은 기억 좀 해두세요. 자, 이 아산 같은 경우에는 뭐가 유명하냐면 첨단 산업이 일단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동차 공장도 있어요. 이 두 가지 체크 좀 해주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말라고 한 가지 이야기 좀 해줄게요. 자, 이제 우리나라 고등학교들 이름을 보면 학생들이 오해하는 게 덜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 발달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영등포 고등학교는 지금 동작구에 있는데 영등포 고등학교다. 이제 그런 식인 거죠.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성고등학교예요. 삼성고등학교. 삼성고등학교 혹시 다니는 친구들 있으면 뭐 좀 미안하긴 한데 뭐 여러 사람을 위해서 조금 이렇게 희생이라기보다는 좀 이해 좀 해주세요. 그래서 삼성고등학교가 어디에 있냐면요, 서울대 정문에서 걸어서 한 5분쯤 떨어진 곳에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 정문에서 제일 가까운 데 있는 학교가 아마 삼성고등학교일 거예요. 문영여고하고 비슷한데, 근데 이제 문영여고는 쭉 오르막길이라서 내리막길 쪽에 있는 삼성고등학교가 그냥 가깝다고 할게요. 거의 같은 것 같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서울대 정문 바로 근처에 삼성이 땅을 사서 고등학교를 만들었구나라고 오해하기도 해요. 실제로. 물론 그 지역에 사는 친구들은 이제 웃기겠지만, 자, 근데 실제로는 이게 관악산 맞은편에 있는 산이 삼성산이고요. 그 산 끄트머리에 있다 그래가지고 삼성고등학교라고 그런 거예요. 그 근처에 삼성중학교, 삼성초등학교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대기업 삼성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진짜 삼성고등학교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어디에 있냐면요, 여기 충청남도 아산에 있어요. 아산에. 자, 아산에 가면 탕정면에 삼성 반도체 공장이 되게 큰 게 있거든요. 거기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삼성이 아산에다가 삼성고등학교를 세웠어요. 뭐 오래되진 않았지만,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아산하면 삼성 반도체 첨단 산업이 유명하고요. 자동차 공장도 있다. 됐죠? 자, 한번 살펴볼게요. 가나 다를 봤더니 다른 데에서는 존재감이 아예 없지만 여기는 첨단 산업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가가 아산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산은 자동차 산업도 발달해 있으니까 A가 자동차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이것까지 알려면 좀 내공이 있어야 되지만 일단 써놓고요. 모르고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지역 보고서 구분할 수 있어요. 한번 또 봐볼게요. 자, 우리가 다는 다른 건 거의 없고 C가 절대적이죠. 독보적이죠. 그러면 여기는 당진이고요. 당진이란다. 자꾸 헷갈리네요. 광양. 우리가 여기 아산 바로 옆에 당진이 있어서 아산 얘기를 한참 했더니 당진이 저절로 나왔나 봐요. 자, 광양이고요. 자, 광양에서 비중이 절대적인 건 1차 금속이죠. 제철. 커다란 제철소가 있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C가 제철이니까 무시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나는 나머지 하나 울산이 될 텐데, 자, 울산은 세 가지 공업이 유명하다 그랬어요. 세 가지 공업. 하나는 자동차, 하나는 석유화학, 하나는 조선. 그런데 여기 기타 운송 장비가 있죠. 그러니까 얘를 빼고 나면 자동차 아니면 석유화학인데 아산에는 석유화학이 없으니까 그 옆에 있는 서산이 석유화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A는 자동차일 수밖에 없는 거고 얘가 자동차인 거고요. 그 다음에 B가 화학이 되겠네요. 화학이라고만 적을게요. 자, 여기가 이제 정유인 거고요.
자, 정유랑 이게 화학이랑은 사실 다르게 구분을 하지만 정유 공장 주변에 화학 공장들이 몰려 있으니까 직접 지향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석유화학 할 때 정유랑 이렇게 화학이랑 이렇게 아울러서 말하기도 해요. 물론 이제 문맥에 따라서 좀 구분은 좀 해두셔야 돼요. 자, 이렇게 구분하고 나면 뭐 정답을 찾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가는 남동임의 공업지역에 위치해 있다. 가는 아산, 충청, 남도죠. 나는 다보다, 광양은 울산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많다. 얘는 X. 자, 우리 울산은 순전히 공업이 발달해가지고 광역시가 된 도시죠. 인구가 100만 명이 넘어가죠. 그리고 여기는 정말 대기업 중심이죠. 그래서 광양이 1차 금속 비중이 이렇게 높아도 울산 전체랑 비교하면 광양은 출하액이 훨씬 적은 편이에요. 넘어갈게요. 자, A는 계열화된 조립형 공업. 이건 자동차 아니면 조선인데 A 자동차 옳은 설명이네요. 조립이란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 A는 B보다, 자동차는 B보다 종사자당 출하액이 많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내용 설명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어딘가 자료를 보더라도 이거 자체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좀 오래된 기출문제를 보면 그냥 이렇게 자료를 제시하고 어디가 종사자당 출하액이 맞냐 틀리냐 자료 분석 문제로 물어본 적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뜬금없이 이렇게 내는 건 조금 어울리진 않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자동차라고 하는 건 아무리 기계화가 됐어도 부품이 정말 많이 들어가거든요. 뭐 옛날에는 막 5만 개라고 말을 하긴 했는데 지금은 조금 단순화되고 전기 자동차는 더 줄어들어서 그래도 10,000개 정도는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10,000개 되는 조그마한 부품들을 일일이 다 기계가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동차 공장이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도 100% 기계화는 불가능하고 직원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 자동차 공장에 보면 노동자들, 종사자들 꽤 많거든요. 자, 그에 비해서 화학은 얘가 뭐 부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한 가지 원료를 가지고 그냥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드는 거라서 얼마든지 더 기계화가 가능해요. 자동화가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적어도 얼마든지 출하액은 많을 수 있다. 자, 그래서 A하고 B하고 비교해 보면 자동차보다 화학 공업이 종사자당 출하액이 더 많다. 아무튼 이건 내용 설명해서 말해주기도 좀 어렵고 뭐 문제에서 다뤘으니까 설명해 주는 거지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혹시 다시 물어본다면 자료 분석 문제로 나올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C에서 생산된 최종 제품은 1차 금속에서 생산된 최종 제품은 간단한 정말 기본이 되는 철 제품이에요. 뭐 철 비밀이든지 철판이라든지 그런 걸 말하는 거고요. 어쨌든 철 관련 제품은 B의 재료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자동차의 재료로 사용되는 거죠. 자동차 금속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철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얘는 틀린 설명이고요. 3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여러분들 농업과 공업 아마 같은 한 강이지만 다른 단원보다 조금 양이 많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전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제조업 국가거든요. 그래서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착실하게 복습 잘 해주시고요. 성실한 게 최고예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 공부하느라 수고했습니다.